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7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이 이전에 이렇게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날 기준봉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통 부분에서도 중간까지 반납하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연이은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거 지금 오르비텍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 세력이 이 구간에서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윗골이 발생하면서 연이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 중에 있냐면, 상승을 해줬다가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지금 오른쪽 어깨를 완성해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르비텍 결코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가 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오르비텍 어떤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이 매물 소화 과정을 철저하게 가져가는 구간이면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르비텍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파란색 선 쳐놨었던 라인이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뚫어봐준 다음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통해서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를 연출시켜주고 있었던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뚫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비텍이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발생됐었던 그날이 바로 4월 2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월 23일날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내는 바람에 이렇게 윗꼬리가 들렸었던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해주시면 영상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오르비텍이 못 올라가게 이렇게 윗꼬리 발생시키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대급 재료가 이미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주가를 억눌러 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무슨 내용의 공시가 나왔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추가 상장 관련한 내용의 공시가 4월 23일날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월 23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양봉을 세워줬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 상장일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8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권리 매도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었으면서,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4월 26일이었고 4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바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줄 수 있었던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장 내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오르비텍을 접근하실 때 이 오르비텍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어떤 내용의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보시다시피 원전 해체 시장 전초전 고리 대형 폐기물 한전 KPS 품해라는 좋은 내용의 소식이 이미 터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텍을 딱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한전 KPS 품해에 이렇게 고리 대형 폐기물이 안겼었던 상황이 도대체 오르비텍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설마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조 원전 해체 시장 열린다라고 하면서 두산 한전 KPS가 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해체 전문 오르비텍과 한전 KPS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출격을 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전 KPS가 두산을 상대로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는 이런 정말로 초대박 호재가 터졌었던 바로 이 한전 KPS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같이 어떤 거 여러분들 오르비텍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출격을 했었기 때문에 역대급 재료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르비텍이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텍의
근본적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설명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오르비텍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도 무섭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의 사채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환사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으면서 그 주식을 나중에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부여받음으로써 돈을 빌려주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환 가액이 적혀 있어서,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주식이라고 하면 몇 배씩 주가를 상승시켜서 내리는 구간에서 팔아먹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내리는 구간에서 팔아먹고 나간다고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추가 상장 이슈가 있다는 것은 이미 팔아먹고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나왔었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12회차의 공시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월에서 12월 달까지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팔아먹고 나갈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이 오르비텍의 전환사채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 재료, 어떤 재료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한 역대급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전환사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지금 당장에 도래할 수 있는 바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미친듯이 보여주다가 11월달, 12월달에는 정작 내리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갑작스럽게 무엇이 터져버렸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는 투자주의가 떠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겠지만, 오르비텍은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초장기 상승이라는 요건 때문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바로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판단일 T의 종가가 1년간 초과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 이 부분이 회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2번과 3번을 회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공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봐 드리자면요, 최근 15일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캔들 개수를 한 번씩 세볼 텐데, 자, 우리가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내일을 기준으로 한번 세봐드리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딱 이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가장 최고가는 바로 이때에 있었던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 종가가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기준봉보다 0.48% 상승한 12,480원 영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투자 경고를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12,480원에다가 선을 딱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언더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 오르비텍이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투자 경고를 보내버리는 케이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여러분들 5월 12일까지 수년하에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투자 경고 종목 관련해서 공시사항이 하나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언제까지요? 5월 14일까지 최초 판단일이 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5월 12일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두 종목이 이렇게 공시사항에서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말씀인데, 과연 오르비텍이 그 전까지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이 아랫 구간에서 박스를 쳐주다가 지정 요건을 피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매도할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언제까지요? 11월, 12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12월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전환사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먼저 그 앞전에 훨씬 먼저 고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도하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찍어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일단 다짜고짜 묻지마식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이때 당시에 이 엔캠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북미 시장 1위를 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엔캠이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포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 전환사채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밝힐 수가 없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던 전환사채 세력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엄청나게 전환사채 물량을 덤핑하고 나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원래 있었던 위치 이하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환사채를 매도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정말로 흘러내렸었던 엔캠이면서 우리가 특히나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하이드로리튬의 케이스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무려 6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69,9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다시 한번 이전에 주가가 상승 출발했었던 그 위치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11월, 12월 이전까지 해서 주가에서 무서운 상승률이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을 놓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나반납하는 자리까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앞전에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냐면요, 자, 바로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5일선을 올라타줬었던 이날이 3월 1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오르비텍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3월 11일 날에 오르비텍을 6,28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 날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이 14,980원 영역이었는데, 바로 그날이 이렇게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1일 차였던 날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윗꼬리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일단 안내를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3월 31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3월 31일 날에 오르비텍을 11,0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해서 약수익권에 있지만 아직까지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르비텍 목표하고 있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튀어서 올라가면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승한 것을 전부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주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팩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오르비텍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오르비텍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대급 재료가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인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원전 해체 시장이 국내만 하더라도 11조짜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더해서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력서를 딱 쌓고 나면 어떤 시장으로? 바로 이 천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재료가 터지는 구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관련한 내용의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 좀 소화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주가 좀 누를게요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었던 바로 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역대급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밖에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주면서 정말로 크게 먹기 위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미친듯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주면서 이 고점에서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어떤 종목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제형솔루텍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이 전환사채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상장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주식수 대비해서 거의 전환사채가 40% 정도 있었던, 정말로 미친듯이 많았었던 제형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전환사채 물량을 철저하게 소화 과정을 거쳐놓은 이후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진행됐었던 제형솔루텍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휴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 소화,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 계속 거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켰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떠날 구간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엄청나게 재밌어지기 이전에 지금 눌러봐주는 자리, 그러니까 기회의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은 진짜로 단기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께 매도 타점,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오르비텍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